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접시 하나만 채우자. 다이어트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혈당 관리. 쉽고 건강하게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원플레이트 식사법. 설탕만 줄여도 한 달에 2kg이 빠진다고? 다이어트의 최고적인 당. 혈당이 치솟으면 배고픔을 빠르게 느끼기 때문에 폭식을 할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빈속에 당분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건 더더욱 위험하죠. 혈당 관리를 위한 조언을 보면 아침에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을 땐 이렇게 해라 등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혈당을 위한 식사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다이어트의 혈당 수치 왜 중요한가요? 혈당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영양분은 각 조직 세포로 전달되며 에너지원이 되는데 필요 이상의 당이 섭취되면 체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빈속에 당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이 혈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인슐린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되고 체내의 당을 모두 체지방으로 축적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체지방이 쌓이며 당뇨의 위협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원플레이트 식사법. 신경 써도 자꾸만 치솟는 혈당이 걱정된다면 미국 당뇨병협회가 소개한 원플레이트 식사법을 시도해보세요. 접시 하나에 모든 음식을 영양소별로 나눠 담은 후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식사할 그릇의 반을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반의 반을 현미나 통곡물 등의 탄수화물로 채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저지방 단백질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식사가 살짝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여기에 저지방 유제품과 과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플레이트 식사법에 좋은 채소. 채소를 선택할 때에는 탄수화물이 함유되지 않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나 샐러드 채소, 양배추, 샐러리, 오이, 케일, 버섯,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등이 해당됩니다. 원플레이트 식사법에 적당한 탄수화물. 저지방 단백질은 닭가슴살이나 생선처럼 지방이 적은 고기나 견과류, 두부, 콩고기, 렌틸콩이나 후무스 등 식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닭이나 칠면조, 소고기는 비교적 다른 육고기보다 지방이 적은 편이며 생선은 연어나 대구, 참치 등이 지방을 적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지방 단백질의 종류. 탄수화물은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양에 따라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곡물빵이나 현미옥은 호박이나 콩, 단호박 등의 탄수화물이 함유된 채소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곰처럼 먹었는데 마이너스 63kg? 곰 다이어트 노하우. 곰처럼 먹는데 빠진다고? 7개월 만에 마이너스 45kg 감량한 비법. 첫 단고지와 간헐적 단식에 이로운 점을 모두 접목한 곰 다이어트 방법. 미국의 사회과학자이자 비만 수술을 앞두고 있던 아만다 로즈 박사는 곰의 식습관에 주목해 스스로 곰처럼 먹기 다이어트를 실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곰처럼 먹기를 실천한 지 7개월 만에 무려 45kg을 감량하고 현재까지 총 63kg을 감량했다는 것인데요. 곰처럼 먹기 다이어트의 방법.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간헐적 단식. 하루에 한 번 푸짐하고 건강한 한 끼를 먹는 간헐적 단식. 공복 시간이 12시간 정도 될 수 있도록 다음 날까지 물이나 차 등의 음료로만 버티는 것인데요. 로즈 박사는 곰이 주식으로 하는 채소류, 견과류, 소량의 연어 등 자연 친화적인 식품으로 하루 한 끼를 푸짐하게 차려 먹었다고 해요.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체적으로 체내 칼로리를 태우기 때문에 너무 적게 먹을 필요도 없는데요. 한 끼에 적어도 1200kcal 이상 음식물을 섭취해 혈당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최소화.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잘 알죠? 첫 단고지 식단이 왜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로즈 박사 또한 탄수화물을 최소화하여 섭취하도록 노력했다고 해요.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몸은 인슐린이 촉진될 때 지방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저장시키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탄수화물은 적게, 단백질은 많이 먹는 첫 단고지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참고로 로즈 박사처럼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이라면 곰 다이어트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요. 그녀는 간헐적 단식은 우리의 DNA 속 노화 손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밝히기까지 했어요.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까지 방지하는 웰니스식 다이어트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곰 다이어트. 건강을 위해 곰처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살이 쭉쭉 빠지는 인스타 화제 다이어트 김밥 레시피 5가지. 살이 쭉쭉 빠지는 포만감 가득한 다이어트 김밥. 인스타에서 핫한 김밥 레시피 5종을 가져왔습니다. 양배추 치즈김밥. 재료: 양배추, 계란 2개, 파, 치즈, 현미밥, 참기름, 스리라차. 1. 양배추를 잘게 썰어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2. 양배추가 반쯤 익을 때쯤 파를 잘게 썰어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3. 계란 2개를 넣고 볶아줍니다. 4. 마지막으로 현미밥을 조금 넣고 볶아줍니다. 5. 불을 끈 뒤 스리라차 3스푼과 참기름 1스푼을 넣고 비벼주세요. 6. 볶음 음식이 조금 식으면 김밥용 김에 올려 치즈를 얹고 말아주세요. 묵은지 김밥. 재료: 김치, 들기름, 탕, 참치, 마요네즈, 청양고추, 깻잎. 1. 김치를 씻어 물기를 빼고 들기름, 설탕에 버무려주세요. 2. 참치는 기름을 빼고 마요네즈와 다진 청양고추와 섞어줍니다. 3. 묵은지를 깔고 밑간한 밥을 펴주고 깻잎 위에 참치를 올려주고 돌돌 말아주면 완성. 라페 김밥. 재료: 계란 2개, 당근 1개, 소금, 후추, 김, 깻잎. 1. 계란 2개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김보다 큰 팬에 붙여줍니다. 2. 당근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3. 팬에 올리브유를 듬뿍 두르고 당근, 소금, 후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4. 당근 숨이 죽으면 참기름을 약간 넣어주세요. 5. 계란은 김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6. 김 위에 지단, 깻잎 6장, 댕근채를 얹어 말아주면 완성됩니다. 밥이 없어 김이 잘 붙지 않으니 끝에 참기름이나 물을 발라주는 것이 꿀팁. 참치 키토김밥. 재료: 계란 4개, 당근, 김, 참치, 쪽파, 소금, 마요네즈, 홀그레인, 후추, 깻잎. 1. 참치 기름은 빼고 마요네즈와 홀그레인, 후추를 넣고 섞어주세요. 2. 당근은 채칼로 썰고 계란은 체에 한번 걸러줍니다. 3.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근, 소금을 넣고 볶아준 뒤 계란말이 팬에 지단을 통통하게 구워줍니다. 4. 김 끝에 물을 바르고 깻잎, 쌈무, 참치, 당근, 쪽파, 계란말이 순으로 올리고 돌돌 말아주면 완성. 메밀김밥. 재료: 김, 메밀면, 계란, 오이, 들기름, 간장. 1. 메밀면을 삶아 물기를 제거하고 들기름과 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2. 오이를 채를 썰고 계란 3개를 풀어 푹신한 계란말이로 만들어주세요. 3. 김 위에 메밀면을 얹고 채를 썬 오이, 계란말이를 얹어 말아주면 완성입니다. 20, 10대를 노리는 MZ암. 최근 젊은 세대의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5세부터 40세를 중심으로 한 젊은 연령층에서의 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전적 요인 외에도 식생활,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이 암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젊은 층도 나이만 과신하지 말고 암 예방과 검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20, 10세대가 조심해야 하는 암은 1. 갑상선암. 젊은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암입니다. 젊은 연령뿐만 아니라 국내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할 만큼 흔히 발생하는 암이죠. 특히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다행히 암 진행이 느리고 사망률이 높지 않아 착한 암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은 암일 뿐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암을 예방해야 합니다.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목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갑자기 쉰 목소리가 나오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은 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항암 치료 없이 완치가 가능하니 빠른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2. 대장암. 대장암은 국내에서 갑상선암, 위암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또 한국 젊은 세대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비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음주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는데요.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발생하는 독성 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입니다. 잦은 음주와 과음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젊은 세대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유방암. 유방암 환자 중 40, 50대가 가장 많지만 꾸준히 40대 이하의 젊은 유방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암인데요. 과거에 비해 초경이 빨라지고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젊은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유방암의 경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암을 예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20대 여성이 매년 정기검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 주변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 군인 경우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30대부터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은데요.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는 유방암의 경우 진행이 굉장히 빠른 3중 음성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30대부터는 가족력이 있다면 매년, 그렇지 않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잦은 음주와 과음, 잘못된 식습관 등 여러 환경적 요소는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데 식습관 조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다양한 식품으로 고르게 섭취하여 균형식을 이루며 과식을 피합니다. 2.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충분히 섭취합니다. 3. 섬유소가 많은 채소, 과일, 콩, 잡곡,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4. 일일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동물성 지방을 적게 섭취합니다. 5. 비만과 과체중을 피하며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6.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너무 뜨거운 음식은 삼가도록 합니다. 7. 우유와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을 섭취합니다. 8.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한 음식은 피합니다. 9. 불에 직접 구운 것이나 훈제한 육류, 생선 등은 피합니다. 10. 흡연을 금하고 과음은 삼가도록 합니다. 혀 위치만 교정해도 얼굴형이 가름해지는 뮤잉 운동법. 혀 위치만 바꿔도 V자형 얼굴로 교정할 수 있다는 사실. 혓바닥이 지나치게 위로 가 있거나 아랫니 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턱이 발달하거나 무턱, 주걱턱 등으로 얼굴형이 바뀔 수 있어요. 혓바닥 위치를 바로잡는 운동을 뮤잉 운동이라 하며 영국의 치아 교정 전문의 마이크 뮤 박사의 이름을 딴 운동법인데요. 턱 교정이나 부정교합 등 치료법으로 많이 쓰이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뮤잉 운동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혀를 넓게 펴서 입천장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1. 먼저 구부정한 전방두부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턱 밀기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귀가 어때 손보다 뒤로 갈 때까지 머리를 밀어주면 됩니다. 5번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 웃는 표정을 짓고 침을 삼키면 혀가 천장에 붙게 되는데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주면 됩니다. 3. 지속적으로 혀에 강한 힘을 주기 때문에 혀가 치아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가 치아를 지속적으로 밀어낼 경우 돌출입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기대 효과 1. 뮤잉 운동을 성장기에 꾸준히 해주면 무호흡 습관을 줄여주고 코로 숨을 쉬는 정상적인 호흡법을 사용해 콧거리도 예방해줍니다. 2. 혀를 제자리에 두기 위해 턱을 의식적으로 집어넣게 돼 거북목이 개선됩니다. 3. 혀 근육을 꾸준히 사용해주면 턱 밑 근육이 단련돼 처진 턱살도 탄력있게 리프팅이 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부작용. 뮤잉 운동을 하면 턱 아래 위치한 근육에 힘을 주게 되는데요. 엉뚱한 근육에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될 경우 부정교합이나 턱 통증을 유발하고 턱 근육이 오히려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입천장에 혀를 붙이기 위해 어금니를 꽉 깨물거나 목과 턱, 머리 등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히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얼굴 커지는 못된 습관 5가지. 습관이 잘못했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느낌만은 아닙니다. 얼굴선이 무너지는 건 중력이 자꾸만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냥 속상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성형을 포함해 뿌띠 시술, 경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평상시 나의 습관을 먼저 돌아본다면 오래가는 작은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1. 높거나 낮은 베개. 낮은 베개를 베고 자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잠도 잘 안 온다고 생각해. 높은 베개에 익숙해졌다면 작은 얼굴을 위해서라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베개는 척추의 맨 윗부분 목등뼈인 경추를 압박해 디스크로 이어지게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너무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낮은 베개 또한 수면 시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해 얼굴을 쉽게 붓게 만들어요. 아침마다 쟁반같이 둥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엎드려 자기. 자는 모습만 봐도 성향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수면 습관은 성향은 물론 사소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엎드린 자세를 편하게 여긴다면 자주 턱 관절에 부담이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턱이 돌출되게 만들고 축농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동안 얼굴을 유지하고 싶다면 엎드려서 자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책을 읽거나 핸드폰 하는 행동을 자제하세요. 턱을 괴는 습관 역시 얼굴에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고 얼굴을 커 보이게 하기 때문에 같은 이유에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3. 무표정. 때로는 인생이 지루하고 대부분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표정이 지속되면 점점 얼굴이 처지고 그만큼 부피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미소를 지을 때마다 얼굴 근육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 웃음을 머금은 얼굴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웃을 때 입꼬리에 힘이 가해지는데요. 혓바닥 역시 뮤잉 운동을 해보길 추천합니다. 입 천장에 혓바닥을 대고 코로 숨쉬는 습관을 가진다면 턱선이 생겨 슬림해 보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4. 거북목. 승모근 대신 직각 어깨를 만들어주고 목과 허리 디스크 대신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북목 교정. 얼굴까지 작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죠. 오랜 공부와 컴퓨터 작업, 과도한 스마트폰 기기 사용으로 인해 거북목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중도를 흐트러뜨리고 두통을 유발하는 거북목은 반드시 교정해야만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얼굴을 받쳐주는 목의 뒷부분에 근육이 생기면서 얼굴을 뒤로 당겨줘 당연히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5. 마사지 안하기. 세수를 할 때조차 얼굴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페이스 요가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 얼굴 마사지를 뜻합니다. 괄사를 이용해 붓기를 빼주고 얼굴과 이어진 목 부분에 림프절까지의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탱탱한 피부는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래 굳은 습관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부터 시작함으로 올바른 습관을 정립해보세요. 빨대 자주 사용하면 주름이 생긴다고? 시원한 음료에 빠질 수 없는 빨대 사용. 하지만 최근 잦은 빨대 사용이 입가에 주름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최근 빨대 사용이 입가에 주름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틱톡에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빨대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주름이 생기는지,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 섞인 표현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기 전 가장 먼저 입가의 주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어떤 식으로 마시든 얼마나 자주 마시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누구나 주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주름이 일찍 찾아와 고민이라면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와 나눈 이야기에 주목해주세요. 틱톡에는 주로 많은 팔로워를 이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편집된 영상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빨대를 자주 사용하면 입술을 반복적으로 오므리기 때문에 입 주위 주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바누살리는 일반적으로 주름에 대해 몇 년이 걸리지만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빨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더 주름이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피부과 전문의 탈락쿱은 5년에서 15년 동안 매일 빨대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입술 근육에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빨대 사용이 입가 주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사실 빨대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성형외과 의사인 데이비드 셰퍼는 흡연, 강렬한 태양 노출, 수분 부족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얼굴 특히 입가 주름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다면 틱톡에서 화제가 된 것처럼 입술을 덜 오므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디자인의 빨대를 사용한다면 입술 주름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마우스피스처럼 가로로 넓은 형태의 빨대가 나온다면 입가 주변의 주름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탈락쿱 의사는 입술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입술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일상에서도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일회용 얼음컵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가 달린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극단적으로 스테인리스 빨대가 달린 텀블러를 아예 버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피부과 전문의 바누살리와 탈락쿱 의사는 모두 포톡스와 같은 신경 조절 시술이 깊게 패인 주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주름 아래 근육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셰퍼 박사 역시 얼굴의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필러나 콜라겐 제품을 추천했는데요.
바누살리 의사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시술의 비용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잔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빨대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피하기보다는 피부 속 세포 회전율을 높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했어요. 또한 피부를 건조하고 주름지게 만드는 자외선 차단을 막아줄 수 있도록 선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름 예방 10계명. 시간이 흘러도 주름 없이 팽팽한 피부를 원한다면 피부과 시술과 기능성 화장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주름 예방법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문득 거울을 보니 전에 없던 주름이 눈에 띄었다.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미간 쪽에 유난히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이 신경 쓰였다. 주름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노화와 중력에 의해 처지는 주름, 자외선이 콜라겐 변성을 유발해 생기는 주름, 표정 근육의 반복적 움직임에서 비롯한 주름으로요. 신성형외과 신근식 원장의 말이다. 노화주름은 시술로, 자외선으로 인한 주름은 자외선 차단제로. 열심히 방어했지만 평소 습관이 문제였다. 올 여름은 마스크 착용 때문에 선글라스를 생략한 날이 많았다. 강한 햇빛이 얼굴을 비출 때마다 저절로 찌푸려지는 표정이 미간에 깊은 흔적을 남긴 거다. 주름을 멀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방이다. 주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일상 습관을 모았다. 이것만 피하면 포톡스 3회 비용 정도는 아낄 수 있을 것이다. 1. 고개를 숙여 머리 감는 자세.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주름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원리다. 고개를 앞쪽으로 과하게 꺾으면 가로 방향으로 목에 주름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서 감는 자세를 추천한다. 이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이나 렌즈 착용, 카페에서 멀리 있는 메뉴판을 보거나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친구를 찾을 때 잘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눈이 찌푸려지거나 개슴츠레 떠지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이런 순간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온다.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이나 렌즈는 당장 처분하자. 3. 과도한 각질 제거 화장솜 사용 습관. 주름 관리의 기본은 보습이다.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습관 중 하나가 각질 제거를 위해 스크럽이나 화학적 필링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킨케어 과정에서 화장솜을 너무 많이 쓰면 마찰로 인해 피부가 민감해지고 건조해져 주름이 생기기 쉽다. 4. 잘못된 클렌징 습관.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힘을 줘 벅벅 닦아낸다. 특히 잘 닦이지 않는 마스카라나 글리터는 마찰로 지워내면 피부가 얇은 눈가에 치명적이다. 용도에 알맞은 클렌저로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지워내자. 5. 빨대를 자주 사용하는 습관. 입술을 과도하게 오므리는 행동이 반복되면 입술 주변에 주름이 생긴다. 같은 이유로 흡연도 표정 주름을 유발한다. 유유 클리닉 권유경 태표 원장은 컵에 따라서 마시거나 입구가 넓은 병을 이용하기를 제안한다. 6. 잠잘 때 눈을 꼭 감는 버릇. 밤이 깊어도 수그러들지 않는 빛과 소음 공해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꼭 감게 해 미간 주름을 유발한다. 수면 안대나 안마 커튼을 사용하면 이를 방지해줄 것. 7. 자주 침을 뱉는 습관. 빨대 사용 흡연과 같은 이치다. 침을 뱉을 때 순간적으로 입가에 강하게 힘을 주는데 이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매가 느슨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 이권유 경원장의 조언이다. 8. 무표정이나 입을 꽉 다무는 버릇. 무표정이 입가에 새로 주름을 만드는 걸 아는지? 이는 입 주변을 아래로 내리는 근육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또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때 더욱 심화한다고 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입꼬리를 가볍게 올리는 표정을 연습해야겠다. 9. 탄산음료, 주스 같은 음료 섭취. 보스 피부과 김홍석 원장은 설탕은 단백질과 콜라겐의 결합을 분해해 주름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분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한다. 식사할 때마다 소화를 돕는다고 마신 탄산음료와 후식으로 즐기던 주스가 주름의 숨은 주범이다. 10. 수건으로 퍽퍽 닦는 행위. 세안 후 얼굴에 남은 물기를 거친 수건으로 벅벅 닦으면 피부가 건조해짐은 물론 자극으로 예민해져 주름이 생기기 쉽다. 부드러운 얼굴 전용 페이스 타월로 살짝 두드리며 물기를 훔치거나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흡수시켜도 좋다. 혀 모양과 색깔로 체크하는 나의 건강 상태. 혀는 우리가 맛을 느끼고 말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 기관입니다. 혀는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형태나 색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혀를 통해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 혀의 모양. 혀는 일반적으로 연한 핑크빛을 띠며 둥글고 대칭적인 모양이어야 합니다. 혀에 있는 백태는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며 음식을 먹을 때 혀가 긁히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2. 혀의 색. 2-1 갈색 혹은 검정혀. 혀 돌기가 너무 길어질 때 나타나는 색입니다. 혀 돌기는 주로 구강 운동을 통해 규칙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혀 돌기가 자랐다면 박테리아와 음식으로 인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 흡연, 구강 건조, 커피, 홍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두껍고 하얀 반점. 두껍고 하얀 반점이나 포진이 보일 경우 입속에서 효모가 과도하게 자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항생제의 부작용, 틀니 착용, 흡연, 구강 건조, 스테로이드 흡입기 사용 등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2-3 밝은 빨간색. 비타민 B12의 결핍이나 성홍열 감염일 수 있습니다. 2-4 통증이 느껴지는 빨간색이나 황색 포진, 구내염, 아구창 혹은 구강암일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전문의에게 진단받길 권장합니다. 2-5 올바른 혀 관리법. 혀를 내밀어 칫솔로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문질러줍니다. 가운데부터 왼쪽, 오른쪽까지 골고루 닦아줍니다. 혀 돌기에 끼는 박테리아와 찌꺼기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은 다이어트의 적기? 살찌기의 적기? 겨울이 다이어트의 적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살찌기에도 빼기에도 적기인 겨울.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부쩍 두꺼워진 외투로 몸이 둔해진 요즘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날씨 탓에 몸이 한껏 움츠러들고 바깥 활동도 꺼리게 되는데요. 이럴수록 다이어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에 다이어트가 더 잘 된다. 온도가 낮아지면 신체는 신진대사와 에너지 소비를 통해 열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추위를 견디는 데에 음식으로 섭취한 열량을 충분히 사용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따라서 겨울의 추운 날씨와 기온은 우리의 몸이 살을 빼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섭취한 에너지를 추위에 견디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추가적인 활동은 살을 빼는 데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기온이 낮아지면 갈색 지방이 더 잘 탄다.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이 존재합니다. 갈색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갈색 지방을 더욱 빨리 사용하게 됩니다.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을 태우며 체내의 지방 분해와 배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면 칼로리 소모가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적도 많은 겨울, 추운 날씨 칼로리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 몸은 더욱 둔해집니다. 햇빛을 보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계절성 우울증으로 인해 신체 운동이 더욱 줄어들 수도 있고, 일조량이 줄어들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며 세로토닌의 감소와 코르티솔의 증가로 인해 욕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무엇보다도 겨울 간식들과 길거리 음식들의 유혹이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니 살이 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 결과적으로 겨울은 살이 찌기에도 빠지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살이 찌기 쉽고 신체는 살이 빠지기 쉬운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려면 당연하지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 줄어들기 쉬운 운동량을 늘리고 섭취하기 쉬운 음식량을 줄인다면 더욱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되겠죠? 겨울철 운동 시 주의사항.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은 필수. 몸이 둔해지는 겨울철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이 없이 본격적인 운동에 바로 돌입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추위에 근육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풀어주어 근육 손상이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어 땀이 날 경우 조금씩 벗어가며 조절해주는 것이 좋고, 평소보다 약한 강도로 더욱 길게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겨울철에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 팁. 완연한 겨울이다. 겨울철 두꺼운 외투 속에 감춰둔 살이 고민이라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겨울철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바로 18도에서 20도이다. 이는 보통 우리 인체가 쾌적함을 느끼는 실내 최적 온도가 23도에서 24도인 걸 감안해보면 좀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공중보건과 연구팀이
실내 온도와 비만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한 결과 겨울철 실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면 칼로리 소모가 줄어 살이 찔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국 당뇨병 학회 저널에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실렸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침실의 온도와 다이어트의 연관성을 실험한 것이다. 침실 온도가 24도일 때보다 19도일 때 칼로리 소모량이 42%까지 늘었고 신진 대사는 10% 정도 더 활발해졌다. 이는 바로 갈색 지방 때문이다. 갈색 지방은 열을 발산해 체온을 유지하고 추위에 적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방에는 흰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다. 흰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 말하는 바로 그 지방이다. 백색 지방은 칼로리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연소시켜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겨울에 운동하면 살이 더 쉽게 빠진다. 추운 겨울이 되면 운동할 의지가 사그라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 운동을 하면 더 쉽게 살이 빠진다는 소식. 실제로 섭씨 15도 이하 기온에 10분에서 15분 이상 노출되었을 때 1시간 동안 운동한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호주 시드니대의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이리신 호르몬 덕분이다. 이리신 호르몬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효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신 호르몬은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운동을 하기보다는 장시간 낮은 강도로 운동할 때 근육에서 더 많이 분비된다. 집에서 틈틈이 스쿼트나 윗몸 일으키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 먹기 등 뒤쪽 견갑골 부위를 지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공복 유산소 효과 보는 법. 단 일주일 만에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정답은 공복 유산소 운동에 있습니다. 1. 공복 유산소 운동의 효과.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해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톱 모델 한혜진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도 덜 뜬 상태로 실내 자전거에 앉아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밝혔죠. 그만큼 한번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지만 단기간 다이어트엔 톡톡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인데요.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는 평소 대비 약 20% 정도 지방을 많이 태울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기존에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태우게 되는데 이때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경우 더욱 빠르게 체지방을 태워주기 때문이죠. 효과 보는 방법. 포통 위에 들어온 음식물이 소화되어 장으로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2~3시간 소요됩니다. 속이 비어져 있다는 뜻의 공복 상태는 바로 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식후 올라간 혈당 수치가 가장 낮아졌을 때인 6시간에서 8시간 후 운동을 하면 더욱 체중 감량에 효과적일 수 있어 간헐적 단식과 공복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낮 시간대에는 식사 외에도 물, 커피, 군것질 등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6시간에서 8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죠. 때문에 저녁을 간단히 먹은 뒤 숙면하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바로 운동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땀 흘리는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3. 주의사항. 단 아침 공복 상태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체지방이 빠르게 태워지지만 단백질도 같이 빠지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머릿결은 물론 피부와 근육 모두 나빠지게 되죠.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복 유산소로 효과를 봤다면 자신의 컨디션과 체질에 잘 맞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복 유산소 운동 이후 극심한 피로감과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목적이 무엇이든 과도한 운동은 몸에 해롭습니다. 다만 단백질 감소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식사와 보조제 섭취를 권장합니다. 또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 지방과 근육의 균형을 잘 조절해 요요 현상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운동 중독 자가 진단.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미칠 것 같다고요? 배우 서지석도 겪었다는 운동 중독의 위험성과 증상을 알려드려요. 1. 운동 중독. 운동에 대한 관심 혹은 습관이 어느새 의무가 되어 하루라도 운동을 건너뛰면 불안함을 느낀 적 있나요? 특히 자유롭게 운동하기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최근 운동에 대한 욕구가 마구 분출되는 이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내용입니다. 배우 서지석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와 공개한 경험 역시 운동 중독에 해당되는데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쉬지 않을 뿐 아니라 운동 후 근육통과 같은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해요.
게다가 서지석은 7개의 운동팀에서 활동한다고 해 패널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축구팀 3곳, 야구팀 2곳, 농구팀 2곳에서 동시에 활동한다고 밝힌 서지석. 오은영 박사가 운동 중독증이라 명명한 서지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중단 후 24시간에서 36시간 후 3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동 중독증. 운동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에 미칠 것만 같다. 계획했던 양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운동을 한다. 부상, 근육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운동 때문에 여가활동, 친교활동을 포기한 적이 있다. 운동량을 줄여도 다시 예전에 하던 만큼 무리해서 운동하게 된다. 위험성. 운동 중독의 위험은 통증 자체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바닥날 정도로 과도한 운동을 한 후에 따라오는 근육통을 뿌듯함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운동 역시 중요한 자기관리 중 하나이지만 이를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는 긍정적인 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이 좋아지는 것과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해 혹은 몸을 과시하기 위해 한계를 넘어선 운동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는 단순히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체력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스포츠의학실에선 운동 중독증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모,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 중독증 환자가 늘어났다고 해요. 또한 엔도르핀의 영향으로 기분 좋은 감정을 계속 느끼기 위해 피로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중독 증세가 동반된다는 점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운동에도 휴식이 필요한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운동을 감행한다면 누적된 피로도로 인해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근골격계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죠. 심장에도 과도한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무리하면 심장마비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 더 심한 중독 증세가 일어나기 전 자신의 몸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3. 해결 방법. 위와 같은 경험을 겪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운동 중독 역시 다른 중독 증상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분명한데요. 운동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배우 서지석의 운동 중독증에 대해 자기학대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신체와 아름다운 정신의 균형적인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고통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10분만 제대로 걸어도 살 빠지는 간단한 걷기 운동법 4가지. 바쁜 현대인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10분만 제대로 걸어도 칼로리 소모와 혈액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10분간 최고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걷기 운동법 4가지를 소개합니다. 1.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까지 더해져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기 좋습니다. 본인이 편안한 속도로 1분간 계단을 오르고 1분간 내려옵니다. 속도를 좀 더 높여 1분간 올라갔다가 1분간 내려오는 동작을 2번 더 반복해주세요. 무릎에 자극이 많이 간다면 마지막 2분은 계단 난간을 잡고 편안한 속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마무리해주세요. 2. 하이니즈와 마운틴 클라이머. 점심 식사 후 10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을 소개합니다. 최대한 무릎을 높이 올리는 하이니즈와 양발을 번갈아 가슴까지 올리는 마운틴 클라이머가 바로 그것. 두 동작들은 일반적인 걷기 운동보다 훨씬 많은 근육과 관절 움직임이 필요해 단시간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1분간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줍니다. 이후 30초간 무릎이 가슴 부위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동작을 취해주세요. 다음은 팔꿈치와 반대쪽 무릎이 맞닿는 서서 하는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을 해줍니다. 30초간 팔꿈치와 무릎을 번갈아 가며 해주고 2분간 같은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3. 경사 있는 러닝머신 걷기. 경사진 곳을 걸으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해 다리 근력을 강화해줍니다. 경사도를 이용해 러닝머신을 뛰면 산에서 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경사도 2도를 올리면 시속 1시간에 1km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경사도를 무리하게 올려 걸을 경우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니 경사를 6도 정도로 조절해 걸어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1분은 적당한 속도로 걸어주고
2분은 최대 속력으로 달려주는 동작을 10분 동안 반복해주세요. 4. 뒤로 걷기로 언덕 오르기. 뒤로 걷기는 칼로리 소모가 생각보다 높은 운동입니다.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걸을 때보다 엉덩이 양옆 부위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보폭이 넓어집니다. 뒷걸음으로 1분간 최대한 빨리 언덕을 올라갔다가 2분간 가벼운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가 주세요. 이와 같은 동작을 2차례 반복하면 됩니다. 매일 1시간 맨발로 걸어주면 생기는 일 6가지.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 운동 효과가 2배 높다는 맨발 걷기. 사람의 발은 맨발로 걷고 뛰어도 적합하도록 진화했으며 맨발로 걸어야 정상적인 보행이 이루어져 발의 뼈와 근육, 인대들이 골고루 성장하며 감각신경이 향상해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비만 예방. 발바닥에 분포한 신경 말단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며 운동 효과가 커집니다. 지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2. 자세 개선. 맨발로 걸으면 발의 감각이 발달하여 발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의 감각이 향상되면 불균형한 표면에도 효과적으로 자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3. 스트레스 해소. 맨발 걷기는 신체에 경직된 근육을 풀어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과 고민이 많은 날엔 맨발 걷기로 릴렉싱해주세요. 4. 통증 감소. 맨발로 걷으면 발의 근육들이 활성화되고 강화됩니다. 발의 근육이 강해지면 충격을 흡수해 관절에 가는 압력을 줄여주고 걸음걸이 자세가 더욱 안정감 있게 교정됩니다. 저근막염과 같은 발바닥 관련 통증을 완화해주고 허리와 골반, 무릎 등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5. 면역력 증대. 발과 지면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할 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자극을 주어 면역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게다가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돼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6. 노화 방지.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분포한 모세혈관의 혈류가 증가해 얼굴에 혈색이 돌게 됩니다. 매일 1시간 정도 걸어주면 피부 조직 복구 능력이 향상되고 화장이 잘 먹는 피부로 개선되기까지 하죠. 맨발로 걷기 좋은 공원 5장소. 1. 남산공원. 인공개울을 초성해 물과 함께 걷기 좋은 곳. 성인병 예방에 좋은 옥돌이 깔린 것이 특징입니다. 2. 보라매공원. 호수 경치를 감상하며 걷기 좋은 보라매공원의 맨발 걷기 코스. 주변에 피크닉하기 좋은 잔디밭이 있어 쉬엄쉬엄 산책하기 좋은 곳. 3. 여의도공원. 건강 지압보드가 깔린 여의도공원의 맨발 산책로.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의 핫플이기도 해요. 4. 양재동 시민의 숲. 산책로 곳곳에 쉬기 좋은 벤치가 있으며 발 씻는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느티나무 등이 심어진 숲속에서 상쾌하게 산책하기 좋은 곳. 5. 용산 가족공원. 146m 길이의 맨발 산책로가 있으며 초보자와 숙련자 코스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 산책로 끝에는 정자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 좋아요. 다이어트 황금기는 언제? 생리주기별 살 빼는 TIP. 여자들은 생리주기에 따라 신체 리듬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생리주기에 따른 올바른 식단 관리과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생리주기별로 다른 다이어트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생리 일주일 전. 생리 일주일 전은 몸을 붓게 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증가할 위험기라고도 불리는 시기입니다. 체중도 쉽게 증가하고 식욕까지 왕성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폭식을 삼가야 합니다.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종 빼는 데에 도움되는 차를 자주 마셔주세요. 생리 시작 후 일주일. 생리가 시작하면서 체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체력도 함께 떨어지니 운동은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몸은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밀가루 음식은 자제하세요. 생리 끝난 후 일주일. 생리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할 때, 이 시기는 호르몬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면, 이 시기는 호르몬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많이 늘려주세요. 배란일로부터 일주일. 배란이 시작되는 시기부터는 체중 변화가 거의 없으나 식욕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생리 직전보다는 덜하지만 컨디션이 떨어지고 붓기가 심해지기 시작하죠. 과식하지 않게 주의하고 수분을 많이 보충해주세요. 꾸준한 운동과 저칼로리 위주의 식단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디톡스 습관 10가지. 어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온종일 속이 답답했고, 오늘은 밤 11시가 넘어 치맥을 했다고? 음식, 마음, 환경 등의 영향으로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독소와 노폐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 10가지 방법부터 시작해보자. 1. 레몬과 오이 등 과일과 채소를 넣은 물을 마시자. 물은 누구나 마신다. 매일 마시는 물에 해독 기능을 더하면 가장 간편한 디톡스가 된다. 디톡스 워터는 미국에서 시작된 방법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좋아하는 과일을 고르고 껍질까지 적당한 크기로 썰어 물병에 담고 하룻밤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끝. 어떤 과일과 채소를 추가해도 상관없지만 디톡스를 위해서는 간 해독에 효능이 있는 레몬, 소화를 돕는 오이를 포함할 것. 계절에 맞게 잠들고 일어날 것. 몸속 노폐물 배출엔 질 좋은 수면만 한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쓰러져 자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질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실. 동양의학 경전 황제내 경소문에 따르면 봄, 여름에는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날 것, 가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것,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섭리와 맞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라 나와 있다. 매일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주말만큼은 지켜보는 것이 어떨지 싶다. 3. 하루쯤은 단식하기. 돈을 버는 디톡스 방법. 단식은 예전부터 식이요법이나 종교적 의식 중 하나로 행해져 왔다. 일단 굶게 되면 체내에 저장된 영양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남은 것이 제거된다. 또한 소화하는 에너지를 절약해 세포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 간단한 반신욕이나 명상을 곁들이는 것도 좋겠다. 단 하루는 해볼 만하지 않은가? 4. 술 마신 다음날은 운동하지 않기. 오늘도 SNS 속엔 운동하는 여자, 운동하는 남자, 숙취엔 운동, 매일 운동하는 나 칭찬해 등 술 마신 다음날에도 부지런히 운동하는 헬스 남녀가 등장한다. 실은 숙취가 있을 때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은 간을 고문하는 일이라고 한다. 알코올 해독으로 간이 평소보다 무리하고 있는데 운동까지 하면 간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 근육도 수분이 빠진 상태라 좋지 않다고 한다. 술 마신 다음날은 그냥 푹 쉬는 것이 몸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5. 프리바이오틱스 함유량이 높은 식품 먹기. 장을 다스리는 것이 면역과 독소 배출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안다. 그래서 유산균을 챙겨 먹는 사람도 늘었는데 핵심은 유산균을 장에 잘 정착시키는 것.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도 중요하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을 먹는 것만으로도 장내 유산균을 늘릴 수 있다. 바나나, 사과, 양파, 해조류 등이 대표적인 식품이다. 6. 휴대폰 대신 알람시계 사용하기. 디지털 디톡스가 가장 필요한 시대. 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손이 닿는 곳에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 많다. 문제는 디지털 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 라이트와 전자파. 최소한 잠자는 동안에는 전자파를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를 위한 방법은 알람시계 사용하기. 자는 동안 휴대폰은 안녕. 7. 가끔 사용하는 바디 제품도. 깐깐하게 고르기. 페이셜 제품은 깐깐하게 고르지만 바디 제품은 전성분보다는 향이나 사용감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다. 바디 피부도 연약한 피부인데 말이다. 특히 데오도란트, 샴푸, 각질 제거제 등의 전성분 체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보다 더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전성분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8. 주말엔 숲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나무와 숲이 있는 곳으로 향하자. 동네 공원도 좋고 뒷산도 좋다. 숲에서 생성되는 피톤치드의 디톡스와 심신 안정 효과는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 가전기기에서 강조하는 음이온 역시 숲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한다. 9. 온몸을 빗어줄 것. 피부는 우리 몸을 감싸는 가장 큰 면역 기관이자 배설 기관이다. 체내 노폐물의 3분의 1은 피부의 땀샘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한다. 보디 브러싱은 브러쉬로 몸을 쓸어주는 것으로 림프 순환을 도와 불순물을 쉽고 빠르게 제거해준다. 보디 브러쉬를 구매해도 좋고 약간 표면이 까끌까끌한 타월을 이용해도 된다.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시작해 가까운 부위로 진행하면 된다. 목욕이나 샤워 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 하면 좋다. 10. 물은 적당히 마신다. 오늘도 라디오에서 하루 1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라는 공익 광고를 들었다. 사실 모든 이에게 2리터 혹은 하루 8잔 이상의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물은 부종을 야기하고 몸속 남은 물이 독소가 될 수 있다.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거나 붓는다면 내 몸에 맞게 물의 양을 줄여볼 것. 크롭티 도전. 뱃살 줄이는데 좋은 음식 베스트 8가지. 나도 올 여름엔 크롭티 입고 싶어. 다이어트를 시작할 예정이라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뱃살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음식과 재료로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 어때요? 퀴노아.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퀴노아. 퀴노아는 열량이 낮아 지방을 태우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북부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데요. 단백질 및 비타민 E, 철분, 아연 등의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녹차. 체내 염증을 줄여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녹차. 녹차의 항산화제 카테킨은 칼로리와 지방을 태우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즙을 추가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올리브오일. 몸에 이로운 지방인 올리브오일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공복에 한 스푼 섭취하면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되죠. 샐러드를 먹을 때 곁들여 먹으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수분 함량으로 복부 지방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토마토.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은 지방 합성을 억제해 식욕 호르몬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파인애플.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들어있어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를 돕고 뱃살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복부 팽만을 줄여주고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줍니다. 사과. 사과 껍질과 과육의 섬유질 폴리페놀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 건강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지방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콩. 콩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복부 지방 제거에 탁월합니다. 콜레스테롤과 톡성 물질을 콩의 수용성 섬유질이 흡착해주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바나나.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가스로 배가 빵빵해지는 것을 막고 뱃살을 빼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믿었던 너마저 살이 오히려 찌는 다이어트 음식 8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의 배신. 칼로리와 당, 탄수화물이 많아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살이 찌는 다이어트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고구마, 단호박. 탄수화물 대체제로 다이어트 식단에 빠질 수 없는 고구마와 단호박. 달달한 맛과 포만감을 주어 더욱 사랑받고 있는 음식인데요. 많이 섭취할 경우 혈당이 올라가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전분성이 있는 고구마, 감자, 단호박 등은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기, 차갑게 먹기 등의 방법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 칼로리가 거의 없어 마음껏 마셔도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기 쉬운 커피.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식욕 호르몬을 교란하고 부신 기능을 저하해 체지방 연소를 방해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 흡수가 잘 안 돼 지방 감소에도 방해가 됩니다. 늦은 시간에 마시거나 과다 섭취 시 숙면을 방해해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죠. 다이어트 중이라면 커피 대신 히비스커스, 페퍼민트 등의 허브차를 마셔주세요. 커피를 포기하기 어렵다면 물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보카도. 샐러드에 빠지면 절대 안 될 토핑 대표 주자 아보카도.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와 고혈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높아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만 섭취할 것을 권장해요. 닭가슴살 가공식품. 단백질 함유량이 많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더욱 간편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 닭가슴살이 함유된 가공식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죠. 하지만 이 중에 닭가슴살 비율이 70% 미만인 식품에는 밀가루, 첨가제, 당류 등이 많이 첨가된다고 합니다. 올리브오일. 항산화 효과에 매우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진 올리브오일. 이 오일에는 비타민 E와 비타민 K 등 지용성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오일을 많이 먹게 될 경우 지방을 과잉 섭취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선식. 포만감에 도움을 줘 많은 다이어터들이 아침 식단으로 즐겨 찾는 선식. 선식은 곡물로 이루어져 있어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입자가 작아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아 포만감이 의외로 높지 않습니다. 특히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브라질 너트.
견과류 중에서도 브라질 너트는 식감이 부드럽고 풍부가 깊지만 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g당 700kcal로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할 경우 한 끼 식사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2개만 섭취해도 하루에 필요한 미네랄 및 셀레늄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다이어트 식품인 줄 알았는데 곤약밥부터 글루틴 프리면까지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이라 굳게 믿고 있던 것들의 불편한 진실. 곤약살. 배우 송혜교가 드라마 더 글로리 촬영을 앞두고 체중 감량을 위해 선택한 곤약살 다이어트. 곤약살은 백미에 비해 칼로리와 탄수화물의 함유율이 아주 낮은 데다가 급속히 팽창되는 성질 덕에 포만감을 빠르게 느낄 수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식이섬유인 글루코만난이 다량 함유돼 있어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며 칼륨이 풍부해 몸의 나트륨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러나 곤약살은 찬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높다는 사실. 간혹 위경련, 폭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니 장기 다이어트 식단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일반 쌀과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너지바. 즉각적인 에너지 충전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에너지바. 그래놀라, 곡물, 견과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에 비해 빠르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다이어트템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식품군 중 하나인데요.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해주는 만큼 에너지가 몸에 머무르는 시간도 짧다는 단점이 있죠. 게다가 맛 좋은 에너지바일수록 당의 함량이 은근 높다는 사실. 입 터짐 방지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 구입 전 당의 함량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글루텐 프리 식품. 글루텐 프리 또한 다이어트 식단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 하나죠. 그러나 밀가루에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다이어트 시 기피 대상이 된 글루텐은 사실 탄수화물이 아니라 곡류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이라는 사실. 가공 능력이 좋아 밀가루가 주재료인 빵, 파스타, 피자부터 각종 소스류에까지 들어있어 살이 찌기 쉬운 음식군에 들어있는 영양소로 오해받아왔는데요. 글루텐 프리 식단은 몸에서 글루텐을 거부하는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 민감증을 가진 이들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딱히 글루텐에 이상이 없는 이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글루텐 프리 제품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글루텐을 제거한 식품은 그 과정에서 당과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선식. 여러가지 곡물을 갈아 물, 우유 등에 타먹는 선식은 간편하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하고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선식은 소화 흡수가 빠른 만큼 혈당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는 편이고 포만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선식의 대부분은 당의 함유량이 높은데요. 다이어트 기간에 선식을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당류의 함량이 적고 영양 성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100% 곡물로 이뤄진 것보다는 견과류의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팁이랍니다. 파스타 살 안 찌게 먹는 방법. 착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 5가지.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은 체내에 소화되고 나면 포도당으로 분해돼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쓰고 남은 포도당은 몸에 축적되는데 이것이 체중 증가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분해 속도에 따라 어떤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탄수화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항성 전분. 건강에 이롭고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는 저항성 전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말 그대로 전분 중에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는 반항적 성질을 가진 전분을 저항성 전분이라 부릅니다.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따라서 비만이나 당뇨병 개선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식품이죠.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과 저항성 전분을 높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항성 전분이 많은 식품. 1. 감자. 감자는 약 72%가 저항성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타민C 공급에 도움을 주며 지방, 콜레스테롤, 염분이 적어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품이죠. 2. 고구마. 고구마에 함유된 탄수화물 함량 절반 이상이 저항성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구워 먹으면 당 수치가 높아 다이어트 중이라면 쪄먹는 것을 추천해요. 3. 버섯. 버섯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내 수분을 흡수해
대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떠다니는 유해 물질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게다가 유익균인 장내 미생물 증식을 강화하는 베타글루칸과 프럭토올리고당까지 풍부해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버섯은 밥에 넣거나 볶기, 굽기 등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도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4. 바나나. 과일 중에는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노랗게 익을수록 저항성 전분 함량이 감소하니 적당히 익은 상태에서 먹는 것이 체중 감량에 좋습니다. 5. 귀리. 귀리는 100g에 약 3.6g의 저항성 전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섬유질 세포벽 때문에 소화에 저항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요. 포만감도 뛰어나 밥에 넣어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죠. 공복 혈당 농도를 감소시켜 공복에도 좋고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귀리는 열을 가하는 것보다 전날 우유나 요거트에 담근 후 냉장 보관 후 섭취하는 오버나이트 오트밀로 먹어야 저항성 전분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 외에도 호박, 콩, 당근, 샐러리, 사과, 베리류 등에도 저항성 전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을 높이는 방법. 섬유질 세포벽으로 인해 소화가 어려운 씨알류, 콩류, 통곡류를 섭취한다. 바나나, 옥수수, 콩류 등은 날 것일 때는 저항성 전분이 많지만 숙성되면서 저항성 전분이 사라지니 참고할 것. 감자, 파스타, 쌀 등은 조리 후 따뜻할 때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낮지만 식히면 다시 많아지니 차갑게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아세테이트, 구연산염 등과 같은 화학적으로 변형해 제조된 음식 섭취? 제로 소주 마신다 과연 살 안 찔까? 다이어트 한다고 제로 소주만 마셨다면 주목. 달콤한 유혹 제로에 감춰진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불티나게 팔리는 제로 소주. 최근 제로 소주가 인기를 끌면서 주류 업계에서 잇따라 제로를 표방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퇴치성 음료의 세로 소주는 업계 최초로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소주로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려 올해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렇게 주류 시장에 새로운 열풍을 불러온 제로 소주는 술을 마셔도 살이 덜 찔 것이란 기대감으로 다이어터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로가 붙었다고 0칼로리가 아닌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로 소주의 함정. 제로 소주란 제로 슈거 소주, 즉 설탕을 넣지 않은 소주를 말합니다. 기존 소주에 넣었던 과당을 빼고 설탕을 대체할 감미료를 넣은 소주죠. 지만 과당 대신 대체 감미료를 넣었다고 칼로리가 확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애초 소주 자체의 당 함량이 높지 않고 소주의 주칼로리는 과당보다 알코올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알코올은 1g당 7칼로리로 고열량입니다. 기본 소주 칼로리가 400칼로리라면 제로 소주는 330칼로리 정도죠. 흰쌀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제로 슈거라도 마냥 안심하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도 마시고 살도 빼고 싶다면 칼로리만 따지면 제로 소주는 일반 소주 2잔 정도 덜 먹는 효과인 셈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술을 마셔야 한다면 술을 바꾸는 것보다 음주 습관을 바꾸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1. 빈속에 마시지 않기. 빈속에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알코올 흡수율이 3배 정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흡수된 알코올은 지방으로 저장되죠. 때문에 술을 마시기 전 간단하게 식사를 해 알코올 흡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 많이 마시기. 술을 마시는 중간중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알코올을 빨리 배출해야 지방 축적을 막을 수 있는데요. 알코올이 분해될 때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분해를 빠르게 할 수 있고 공복감도 사라져 안주를 많이 먹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살 덜 찌는 안주 선택하기.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은 분해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안주는 지방이나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위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4. 해장 잘하기. 술 마신 다음날은 탈수와 저혈당 때문에 고칼로리의 음식으로 해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장을 하면서 또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해장 음식을 선택할 때는 알코올 분해에 꼭 필요한 성분은 들어가되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포도당과 비타민, 아미노산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콩나물국, 북엇국, 조개국 등을 추천합니다. 액상과 당이 진짜 위험한 이유. 건강과 다이어트의 적, 액상과 당. 액체로 이루어져 그 무엇보다 빠르게 당분을 몸 안에 흡수시키고
각종 성인병과의 관련이 높아 무서운 액상과당. 하지만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음식 안에 숨어있는 액상과당을 우리는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액상과당이란? 액상과당은 포도당으로 이뤄진 옥수수 전분에 인위적으로 과당을 첨가해 만든 물질입니다. 설탕보다 저렴해 설탕 대체제로 각종 가공식품에 쓰이는데, 액상과당의 구성 성분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자 구조가 설탕보다 단순해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혈관에 축적됩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체지방으로 변할 확률도 높죠. 또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액상과당이 위험한 이유. 탄산음료나 과자, 빵처럼 단맛이 강한 가공식품에만 들어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조미료나 통조림 등 단맛이 나지 않는 음식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설탕, 무첨가물을 강조한 제품에도 액상과당이 사용되고 있는데 맛을 아예 안 낼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은 무설탕 제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선택하지만 액상과당이 들어있다는 것은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액상과당의 부작용. 다이어트 실패. 당뇨, 각종 성인병은 물론 탈모까지 부를 수 있는 액상과당, 과다 섭취. 액상과당이 함유된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다면 과당이 빠르게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치솟게 되고 이로 인해 다이어트 실패 및 비만, 당뇨병 및 각종 성인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성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아라키돈산이 필요 이상으로 생성되면 탈모를 유발하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생산량도 늘어나 탈모가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한국인의 액상과당 주공급원은 바로 음료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나 음료수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탄산음료 및 아이스크림이나 잼, 케찹 등의 가공식품에 상당한 액상과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품을 주문하기 전에 영양성분표 및 라벨에 액상과당, 코가당콘 시럽, 옥수수 시럽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우리나라는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에서 첨가당을 10% 이내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액상과당 섭취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신경 써서 섭취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들릴 수 있겠죠. 무설탕, 무염의 두 얼굴. 식단 관리에 진심인 다이어터들이 집착하는 무설탕, 저염 음식. 그러나 무설탕 음료, 저염 식품이라고 안심하고 무작정 섭취하는 것은 올바른 식습관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먹을 경우 입속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노슈가 충치. 설탕을 줄이기 위해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공감미료로 설탕 대비 300배단 스테비아, 600배단 사카린 등이 있으며 칼로리가 설탕보다 훨씬 적습니다. 요즘 핫한 제로 슈가 식품에도 당연히 인공감미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칼로리라고 마구마구 먹었다간 큰일 납니다. 인공감미료는 장시간 섭취 시 구강 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충치를 유발합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서식지를 만드는 셈이죠. 음식을 먹은 뒤 바로 양치를 하거나 물로 충분히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 구강 건조.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과체중 등을 유발하는데요.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조절해주는 순기능이 있어 너무 적게 먹어도 좋지 않습니다. 체내 나트륨 농도가 낮으면 가벼운 탈수 증상 중 하나인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분비량이 줄어들면 구강 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고 음식물 찌꺼기도 덜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나트륨은 하루에 2000mg씩 꼭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수 치아 부식.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칼로리가 없는 탄산수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탄산수는 pH 3에서 5 정도의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치아 바깥층인 범랑질에 구멍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면 치아가 영구적으로 손실될 위험성도 커지죠. 특히 양치질은 탄산수를 마시고 30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탄산 때문에 산성으로 변한 입안이 알칼리성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30분이 걸리며 치아가 산성화가 된 상태에서 이를 닦으면 치아 표면이 닳기 쉽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해장으로 뭘 먹는다고요? 1. 초콜릿. 술 취했을 때 초코우유나 초콜릿을 즐겨 먹는 분들이 있죠? 카카오 속 타우린, 카테란 성분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때문에 해장할 때 역시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초콜릿 속의 주성분인 폴리페놀은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돕기 때문에 음주 후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마신 술이 와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와인의 산미가 초콜릿의 카페인을 만나 가뜩 예민해진 위장을 더욱 자극하죠. 또한 초콜릿은 음주 후보다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이 알코올 분해를 돕고 간을 보호해줘 숙취 예방에 뛰어나다는 사실. 탄산음료. 전날 거하게 마시고 들어온 당신, 아침 눈 뜨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콜라를 시원하게 들이켜고 싶다고요? 알코올 때문에 갈증이 심하게 느껴져도 음주 후 다음날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는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부룩한 속을 달래주기는커녕 위를 자극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따뜻한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3. 과일. 음주 후 특히 피해야 할 음식으로 과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후식으로 먹기 좋은 과일이 왜 음주 후에는 독이 될까요? 바로 과일 중에서도 새콤한 오렌지, 자몽, 귤 등의 산미가 높은 식품일 경우 몸의 pH 수치가 산성을 띠게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몸에 알코올이 과다하게 섭취되면 안 그래도 산성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에 과일까지 먹는다면 더욱 위에 부담이 가기 때문이죠. 또한 전날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디게 걸려 해장해도 좋지 않습니다. 4. 라면 앤 짬뽕. 해장 음식으로 가장 많이 찾는 것 바로 라면과 짬뽕입니다. 속을 달래주기 위해 뜨끈한 국물 요리를 자주 먹는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코올로 인해 손상된 위의 염분이 강한 라면, 짬뽕 등의 음식을 섭취한다면 위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합성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하죠. 아무리 국물이 있는 음식이 당긴다고 하더라도 술 마신 다음 날은 자극적인 요리 대신 미역국, 북어국, 콩나물국 등으로 숙취를 해소해보세요. 5.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해장을 한다고요? 전날 마신 술과 부족한 잠이 덜 깨 너무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한데 술까지 마셨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알코올은 수분을 소모해 이뇨작용을 촉진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카페인이 대량 함유된 커피를 섭취한다면 더욱 더 많은 이뇨작용이 발생해 심할 경우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에는 신경계 자극 가능성이 있어 두통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